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이대글입니다. 오늘은 마크 리포트 주한 미국 대사 비스콘을 둘러싼 쟁점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같은 실수를 3번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사람이 속는 것도 한두 번이지 3번씩 속겠나 이런 말을 합니다. 3번은 잘 속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실 잘못도 한두 번이면 몰라도 3번이면 좀 곤란한 겁니다. 문제 있는 행태를 3번 반복한다는 건 다시 말해 어떤 한계선을 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3번은 무조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도 3번 반복한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박근혜 정권입니다. 박근혜 정권이 첫 번째 실수, 박근혜 정권이 안보 문제에서의 첫 번째 실수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대선 전부터 집권 이후 1년 내내 매달렸던 일이 있습니다. 그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때 북방 한계선 포기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북 정상회의록의 원본, 즉 사초가 실종됐다고 대야 공세를 한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북방 한계선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음으로 지킨 곳이다. 이렇게 이 문제를 부각시켰습니다. 이 표현은 말하자면 노무현 대통령이 젊은이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엿보였다는 식으로 폄하하는 말입니다. 그럼 박 대통령의 다른 표현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사초 실종은 전대미문의 일이다. 국기를 흔들고 역사를 지우는 일,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이렇게 최상급의 수사, 과장법, 그리고 절대 언어를 남발을 하면서 북방 한계선 포기했다. 이런 여당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포기 발언도 사초 실종도 없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전에 정권이 공세에 밀려서 야당이 그래 포기 발언했다 이렇게 자포자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말할 것도 없이 남쪽의 북방 한계선 관할권이 크게 훼손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북방 한계선을 포기했고 박근혜 정부가 그걸 확인했다면 북방 한계선은 사실상 무효화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최소한 안보를 책임진 정부라면 북방 한계선을 비로소 사수하겠다고 공공연히 내세우고 있는 보수 세력이라면 설사 야당이 한때 북방 한계선을 포기하는 발언을 했다 해도 그걸 철저히 감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남쪽 정부, 남쪽 두 개의 정부가 북방 한계선 포기했다고 2번씩 확인했으니까 이제 북방 한계선은 없는 거다. 인정되지 않는 거다. 남북 양쪽에 의해서 인정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부 정치 갈등 조장을 위해서 그리고 야당 발목을 잡아보겠다고 여당이 안보를 제물로 바치는 건 정말 안보를 중시한다는 박근혜 정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박근혜 정권이 안보 문제에 관해서 한 두 번째 실수는 뭘까요? 지난해 4월 북한 소형 무인기 소동입니다. 그때 소형 무인기는 장난감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새누리당은 방공망이 뻥 뚫렸다 이렇게 말하면서 흥분을 했습니다. 박 대통령 역시 방공망 및 정찰 체계에 문제 있다 이렇게 뒷받침을 했습니다. 이때는 야당도 가세했습니다. 사민성호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사람 셋이 모이면 호랑이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 여야가 모두 호랑이 나타났다고 소리치니까 진짜 호랑이가 나타난 것처럼 안보가 뻥 뚫린 것처럼 당시 요란했었습니다. 야당은 정권 비판하는 역할을 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고 그런데 집권 세력이 안보 구멍 났다고 스스로 저렇게 자랑스럽게 동네방네 소문을 냈는데 그건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는 반응이었습니다. 아니 안보를 책임진 자가 안보 구멍 났다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고백하는 건데 뭘 잘했다고 그렇게 하늘이 뻥 뚫렸다라고 이렇게
자해를 하는 주장을 과장되게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안보를 최고로 친다는 세력이 이렇게 안보를 함부로 정치용으로 써먹었다는 거, 이거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집권 세력이 당시 그렇게 요란하게 하늘에 큰 구멍이 뻥 뚫린 것처럼 주장을 했는데 요즘은 왜 집권 세력 하늘을 쳐다보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 아무것도 아닌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정권이 쓸데없는 소동을 피웠던 겁니다. 박근혜 정권이 안보 문제에 관해서 한 세 번째 실수를 보겠습니다. 이 세 번째 실수는 앞에서의 두 번째 실수와 거의 같습니다. 우선 국가와 자기 정권에 해가 되는 자해 행위를 스스로 그리고 내부 갈등을 유발합니다. 바로 리포트 대사 습격 사건입니다. 습격과는 아무 상관없는 야당과 비판 세력이 마치 리포트 대사를 야당과 비판 세력이 공격한처럼 그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수법입니다. 첫째로 박근혜 정권은 자해 행위를 합니다. 정부는 한미동맹이 한국에서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는 것처럼 이 사건을 통해서 과장을 했습니다. 이건 미국의 외교정책이 실패했다는 걸 의미하는데 그걸 한국 정부가 나서서 고발한 격이 되는 겁니다. 다른 나라도 아닌 미국의 동맹국에서 대사가 테러를 당했다면 미국으로서는 외교의 실패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미국은 개인 돌출 행동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을 과장하지도 않았고 배후가 뭐 세력이 있니 종북이 있니 없니 아니 하는 그런 근거 없는 추측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집권 세력은 동맹국 내에서 동맹을 공격하는 강력한 테러 집단이 존재하고 그 테러 집단을 후원하는 야당이 있다고 아주 미국을 곤란하게 하는 자충수를 두고 만 겁니다. 이번 피습이 그렇게 심각한 동맹 공격 행위였다면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외교부 장관, 경찰청장 당장 물러나야 합니다. 총리 사퇴해야 하고요. 대통령도 동맹이 공격당한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합니다. 정부가 규정한 것처럼 이렇게 심각한 문제였다면 대통령 사과하고 장관들, 총리 다 물러나야 됩니다. 만일 지금 야당이 여당 같았으면 내각 총사퇴를 요구할 수도 있었을 문제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지금 야당들은 그렇게 하라고 아이디어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자꾸 자극하고 과장하고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합니까? 이거 지금 정상입니까? 두 번째는 리포트 대사 피습 사건으로 야당과 비판 세력에 대해서 상당히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리포트 대사 습격을 누가 했습니까? 김기종 씨가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김기종 씨가 잘못한 겁니다. 김기종 씨에게 책임이 있고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고 죄값을 받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왜 갑자기 배후 세력이 나오고 종북 집단이 나오는 겁니까? 왜 느닷없이 새정치민주연합을 테러 집단을 보호하고 종북 세력을 후원하는 종북 숙주라고 왜곡을 합니까? 아마도 다가올 4월 재보선에서 동맹 세력 대 종북 세력 이런 아주 나쁜 구도로 만들어서 그쪽으로 몰아가려고 미리 그러는 것 같은데 이거 아주 못된 버릇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누구일까요? 김기종 씨라는 한 분이 저지른 일입니다. 그분은 한국에 사는 모든 김 씨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김 씨 종친회를 대신해 습격한 것도 아닙니다. 김기종이라는 동명이인들을 대표하는 것도 아닙니다. 서울에 살지만 1,000만 서울 시민을 대표하지도 않습니다. 그가 아시아인이라고 해서 아시아를 대표해서 리포트 대사를 습격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지구인이지만 지구를 대표한 것도 아니고 태양계에 속하지만 태양계를 위해서 한 일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그는 한국인이지만 한국인 혹은 한국을 대표해서 습격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김기종 씨가 아닌 한 죄의식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습격에 대한 잘못을 비판하고 남의 불행을 슬퍼하고 공감할 줄 아는 사람으로서 김기종 씨를 비판하고 습격당한 리포트 대사의 쾌를 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미국 버지니아텍 살인 사건 때 단지 살인자가 한국계라는 이유로 그때 한국인 스스로
죄인시하고 얼마나 미안해 했습니까? 그렇지만 그때 미국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한국 사람들 왜 이러나 이거 아니었습니까? 아니 한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인데 왜 살인자와 한국인 전체를 동일시할까? 한국인의 살인에 어떤 역할도 한 것도 없는데 왜 이러나? 미국은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런 것일까요? 설사 그렇다 해도 보수 세력이 미국을 성물로 숭배하는 토템 신앙을 가진 것처럼 이렇게 도가 지나쳐서야 되겠습니까? 한국인이 죄인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미국인도 부담스러워한다면 이제 그만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번에 또 한국인 전체가 마치 미국에 대해서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섞고 대제하는 분위기입니까? 왜 죄값을 치르기 위해 미국을 위해 뭐든지 해야 할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겁니까? 왜 새누리당은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미국이 고고도 미사일 사드 한국 배치를 원하니까 이 기회에 그걸 받아들이자 하고 주장을 하는 겁니까? 국정원이 주도하는 테러 방지법을 이번에 추진하자고 이렇게 왜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박근혜 정권은 왜 이 사건을 크게 부풀렸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안보를 국내 정치의 제물로 삼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실수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북방 한계선 포기했다고 주장한 거요. 두 번째 실수는 북한의 소형 무인기 소동을 벌인 겁니다. 세 번째는 리포트 대사 비습 사건입니다. 이 모두 안보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안보 문제라 하면은 안보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합니다. 과도하게 부풀려서 안보를 해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은 야당의 손발을 묶기 위해서 야당의 대역 견제력 약화를 위해서 이 세 안보 사건을 내부 정치 갈등이 불쏘시개로 만들어서 안보 문제를 정치에 이용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이 사건을 부풀리는 두 번째 이유는 한 방에 밀린 일을 다 처리하겠다는 욕심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정권에 밀린 숙제를 벼락치기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낮아졌습니다. 국정 난맥과 무능에 대해서 시민들이 환멸을 느끼고 이제는 보수 세력까지 이탈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자면 국정을 바로잡아서 극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럴 능력은 없습니다. 방법은 남의 실수를 이용해서 뒤집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하면 그 사건과 상황의 성격과 크기, 그 무게에 합당한 합리적 대응이나 조치를 정확하게 취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무작정 과장하고 왜곡해서 거품처럼 키워놓으면 본질에 접근할 수 없고 문제의 근원에 접근하지도 못하고 따라서 문제를 제대로 풀고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나라만 요란스러워지고 시끄러워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지난 세 번의 안보 사건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말하자면 솜방망이를 써야 할 때 솜방망이를 쓰고 망치를 써야 할 때는 망치를 쓰고 대포를 쏘아야 할 때는 대포를 쏘아야 합니다. 솜방망이 써야 할 때 대포 쏘고 대포를 쏘아야 할 때 솜방망이 두드리면 되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에게 부탁합니다. 제발 좀 정확하게 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근이었습니다.